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메두사는 부정적인 어머니 상이 갖고 있는 공포의 상징이자 우리 내면의 가장 두려운 대상의 상징화라는 소제목입니다.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는 총동으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는 아크리시오스 왕이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흔히 겪는 일로 손자의 탄생으로 인해 위협받게 되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크리시오스 왕이 아들 없이 딸만 하나 두고 있다는 것은 아크리시오스 왕의 무의식에는 아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쩌면 그는 왕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자신이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들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들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에게 물어봤지만 결과는 왕권을 넘겨줘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정하게 자신의 딸을 청동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다. 다나에가 청동 감옥에 감금된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감금은 의식과의 연을 끊고 무의식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런 무의식의 접근을 통해서만이 정말 가치 있고 영웅적인 행동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을 상징한다. 또한 이런 억압과 감금이라는 불리한 환경은 영웅을 영웅답게 만들기도 한다. 영웅의 탄생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영웅의 어린 시절이 그렇듯이 페르세우스도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는다. 어머니와 함께 나무 괴짝에 갇힌 채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영웅이 영웅답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영웅은 어린 시절부터 감금질 당하고 순환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영웅답게 성장하게 된다. 이제 페르세우스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용기와 재능을 펼쳐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려면 보통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해결해서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지만 두렵고 독특한 일을 실천해야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폴리데크테스 왕 앞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이런 모험을 거쳐야 그는 성장할 수 있으며 남들과 다른 비범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쉬운 길을 두고도 어려운 길을 가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아무런 물질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성화 과정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가 흡족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도움으로 메두사와 직면하게 된다.
메두사는 외모가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점은 누구나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두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어머니 원형이다. 어머니 원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모 마리아처럼 자식에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는 좋은 어머니 상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어머니 원형도 존재한다.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경직되고 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 돌로 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혹시 한석봉 어머니는 아닐까요? 쳐다본다는 것은 자식과 어머니가 1대1의 대등한 관계임을 상징하는데, 이런 대등한 관계를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으며 그럴 때는 자식을 돌로 만들어 아무런 생각 없이 복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복종하는 자식들의 태도에 매우 만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메두사는 부정적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공포감을 나타낸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의 방패에 메두사의 머리를 비추어 봄으로써 메두사의 머리를 자를 수 있었다. 이때 메두사의 머리가 잘린 곳에서는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와 크리사우르가 탄생했다. 이는 부정적인 모성을 극복하게 되면 여기서 부정적인 어머니 원형은 도리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서운 어머니 원형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언제든 돌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직면하고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어머니 상에 휘둘려 자신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공포감을 극복하면 그는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페가수스는 날개에 달린 천마로 시인들의 시작에 영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바로 페가수스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페르세우스로 하여금 메두사를 직면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아테나가 준 청동방패다. 이 청동방패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거울이 갖고 있는 상징을 보면 페르세우스 신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눈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내 뒷모습 또한 볼 수가 없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인식 또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반영을 의미한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이는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거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사악한 마녀인 계모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본다. 이 요술 거울은
사실 백설공주의 계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을 나타낸다. 거울은 여지없이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라고 알려준다. 거울은 마녀에게 정확한 자기인식을 일러준 셈이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직접 쳐다볼 수가 없다. 직접 보게 되면 그는 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동 방패를 이용해서 들여다보면 그는 메두사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페르세우스가 거울을 통해서 메두사를 보는 행위는 자기 인식이나 자기 반영을 이용한다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두려움도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울이라는 매개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용기, 고뇌, 약점과 강점 등을 자신에게 그대로 비춰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두려운 대상인 메두사와 직면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거울은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앨리스는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앨리스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무의식의 존재들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흥미롭기도 하지만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흠칫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느라 잊고 있던 내 자신과 직면했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화가 나도 속으로 꾹꾹 눌러 참으며 미소를 띠기도 했던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낯설어 보여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거울, 미러. 거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미러, 미라에, 놀라다, 당황하다, 깜짝 놀라다. M-I-R-A-E, 미라에, 놀라다, 당황하다, 깜짝 놀라다 에서 유래되었다. 미러 come from 미라에, surprise, embarrass 에서 유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은 아테나와의 세력 대결에서 패한 후 아름다운 여신 메두사는 괴물로 전락하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